장기 복무 장교의 장점은 요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장교 복무는 명예입니다. 이게 좀 요즘 사회가 들면서 요거 이제 명예 값이 너무 비싸졌어요. 과거 같은 경우는 병사 30개월 근무했었죠. 근데 학군 장교는 8개월 근무했었단 말이에요. 학사 장교는 36개월 근무하고. 근데 지금은 병사 18개월 근무하죠. 그러면 학군이랑도 10개월 차이 나고 10개월 차이가 나는데 학군 장교는 또 2년 동안 학교에서 훈련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군 장교들의 체감은 거의 2년 10개월을 더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학사 장교도 의무 복무 기간은 36개월인데 훈련받는 4개월 포함하면 40개월이죠. 그러면 12개월 차이 나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병사는 월급이 적었잖아요. 10만 원도 안 됐는데 장교들은 그래도 150 이렇게 벌었으니까 이 월급 차이만으로도 22개월을 더하고 몇 개월, 1년 가까이 더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보완이 됐는데 지금은 그게 적죠. 병사 월급이 이제 150만 원대로 올라간다고 하니까요. 근데 일단 명예값이 비싸진 거는 둘째 치더라도 장교제도 자체가 서양의 군대 제도에서 따라온 거고, 서양의 군대 제도에서 장교라는 거는 귀족들만이 갈 수 있었던 그런 거죠. 그리고 그런 게 좀 완화됐으니까, 그런 신문제가 약화됐을 때는 장교로 가면 귀족 대우를 해줬던 그런 거죠. 그래서 아무나 장교가 될 수 없다, 요런 명예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남북 분단의 대치 상황이기 때문에 장교로 군대를 복무했다는 거는 굉장한 명예가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걸 밖에서 인정해주냐 안 해주냐는 둘째 문제더라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두 번째로는 네트워크가 형성됩니다. 학군 장교 같은 경우는 해마다 4,000명 정도 임관하는데 요게 지금 1961년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몇십만의 동문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학사 장교도 500명 임관하는데 예전에는 1,000명 넘게도 임관했었죠. 81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도 동문 네트워크가 꽤 좋습니다. 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시대가 좀 바뀌어서 이게 지금은 네트워크가 큰 힘을 발휘를 못해요. 과거에는 굉장히 중요했죠. 그러니까 만약 제가 과거의 행정사였다고 하면은 지금은 블로그, 유튜브, 뭐 다양한 SNS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업을 따오지만 과거였다면 이런 게 없으니까 네트워크에 가서 이제 영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사장교 동문 모임에 가서 형님들 뭐 하시는 거 도와주면서 형님들이 아는 사람이 누가 음주운전했다 그러면 그 음주운전 맡아서 그 일 해결해주고 돈 받고 뭐 이런 식으로 과거 사람들은 살아왔습니다. 지금 젊은 친구들 입장에서는 되게 선사시대 얘기 같은 그런 거겠지만 그래서 네트워크가 발달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임들, 대학 동아리나 이런 모임들도 결론적으로는 그 분들이 똘똘 뭉쳐서 누군가 일이 생겼을 때 해결해줄 사람들을 그 내에서 해주면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게 좀 큰 힘을 발휘를 하진 못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대전이 생면부지의 장소예요. 대학 다닐 때 그냥 대전이 고향이었던 아가씨를 한번 사귄 거 말고는 대전에 연고가 없어요. 그 여자친구는 뭐하고 살려나? 아무튼 대전에는 진짜 연고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길 정착을 잘하게 된 거는 학사장교 동문회의 힘이 컸습니다. 장교 동기 중에 행정사를 먼저 한 친구가 있었고 형님들의 도움 잘 정착할 수가 있었죠. 근데 또 요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단기 복무 장교들에 있어서 이게 네트워크가 꽤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하고 싶은 직업에 성공한 선배를 찾아가면 노하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변호사가 하고 싶어서 로스쿨을 가고 싶다. 그러면 이거가 관련돼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데가 많이 없을 거예요. 인터넷 커뮤니티 말고는. 근데 실제 변호사 하시는 학군이나 학사 선배 찾아가면 100% 먹을 거 사주시면서 그 어디에서보다 좋은 그런 노하우를 알려주실 거예요. 이게 학군, 학사 선배님들 뭐 학교별로 나눠서 따진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학교별로 나누는 것도 있긴 한데 그래도 학군은 학군대로 학사는 학사대로 뭉쳐집니다. 저희 학사장교 같은 경우도 통합으로 뭉쳐져 있어서 지부별로 나눠서 이렇게 도와주죠. 그리고 세 번째는 복무기간에 돈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긴 한데 아끼고 살 수 있고 이제 전방근무 복무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초과 근무 시간도 이제 2024년부터 100시간으로 늘어난다고 하니까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겠죠. 그리고
휴대폰을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 아니긴 한데요. 과거에는 이게 진짜 큰 장점이었죠. 병사들은 휴대폰을 못 쓰는데 장교들은 휴대폰을 쓸 수 있으니까 여자친구가 있다가 입대를 한 친구들도 헤어지지 않고 만날 수 있고 뭐 이런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병사들도 일과 시간 이후에는 휴대폰을 쓸 수 있으니까. 근데 뭐 요거 장점은 아닙니다. 휴대폰 24시간 쓰는데 24시간 연락 옵니다. 그래서 좀 단점에도 해당되는데 휴대폰을 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5번째는 사회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요게 저는 사실 2번이나 1번으로 넣고 싶었어요. 근데 그냥 순서대로 적은 거니까 넣은 건데, 내가 보병이다 그러면 2년 학군 장교 같은 경우는 2년 근무합니다. 4개월은 보병학교에서 교육받고 딱 2년 자대에서 근무하는데, 이때 중소기업 사장 정도의 능력치가 생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밑에 소대원 30에서 40명을 통솔해야 해야 돼요. 이거 자체가 말이 되게 쉬워 보이는데 되게 어렵습니다. 소대원 30-40명 각각의 개성이 다 있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중대장이 원하는 부대의 모습과 대대장이 원하는 부대의 모습, 그러면서 이게 뭔가 고착이 되고 뭐 이러면서 정말 세상 경험할 수 없는 부분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30-40명을 통솔을 해야 되면 환경이 극악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내가 대기업에 가서 10명을 데리고 있으려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50대 돼도 힘들어요. 임원으로 진급해야 그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 대기업에서 뭐 상무가 돼서 30-40명을 데리고 일을 한다. 본부장 정도 되겠죠? 근데 이제 비교를 한번 해줄게요. 대기업 상무 입장에서는 1. 인재 수준이 우수해요. 근데 군대는 어떻죠? 인재 수준 자체가 천차만별이고, 그러니까 대기업이다라고 하면은 그 밑에 온 대기업 직원들은 어찌됐든 열심히 살던 친구들이에요. 근데 군대는 요 30-40명 정도가 사회에서 깡패하다 온 친구도 있을 거고, 뭐 공부만 하다 온 친구도 있을 거고, 뭐 천차만별이죠. 그리고 직원들의 의지, 직원들 자체가 그 회사를 오고 싶어서 온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다 그러면 반도체에 관심이 있어서 오거나, 아무튼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냥 정말 단순하게 그냥 나 돈 벌려고 온 친구들도 있겠지만, 적어도 그 기업에 관심이 있거나 오고 싶어서 왔다는 거죠. 100대1, 200대1 경쟁률을 뚫고 온 건데, 군대에는 30-40명 소대원이 있으면 전원 군대 오기 싫어한 사람들 대상인 거죠. 그러니까 군대엔 정말 오기 싫은 애들을 이끌고 군대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그 부담감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여기 상무라면은 이 30-40명 데리고 일을 하더라도 내가 이 사람들한테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말 안 들으면 뭐 성과급을 꼴찌를 준다든가, 아니면 평정을 긁어버린다든가, 아니면 진짜 심한 경우는 자를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군대는 권한 행사가 없습니다. 얼차려 정도? 그리고 자를 수도 없죠. 말 안 듣는다고 자르기 시작하면 다들 말 안 들을 겁니다. 그래서 환경 자체가 굉장히 극악인 상황 하에서 내가 그 소대원들을 인솔하고 결과를 세우고 하면서 나한테 정말 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런 경험은 사실 대기업에서도 50세나 넘어야 경험할 수 있는 거고, 군대가 아닌 곳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 내 사업이 연매출 100억 이상은 돼야 소대장의 10분의 1 정도를 경험한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요게 굉장히 좋다. 그리고 보병이 아니라 나는 뭐 정훈병과입니다, 뭐 의정병과입니다, 뭐 이런 행정병과 같은 경우는 대기업 과장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과장 경험을 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정훈병과 가면은 못해도 대대 정훈장교로 갑니다. 그러면 대대에 있는 정신교육과 공부활동, 그리고 뭐 사진 촬영, 영상 편집, 그리고 대대 당직을 쓰면서 100에서 400명 정도 되는 인원들이 잘 먹고 잘 지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요 복무 경력에 인정되는 병과들도 있죠. 그래서 뭐 정원병과로 전역하고 뭐 아나운서가 되는 친구들도 있고, 이 경력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24살, 5살이잖아요. 이 나이에 아무리 성공해도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군대에서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24살, 5살에 대기업에 가서 400명, 500명 되는 직원을 담당으로 뭔가 업무 한 개의 파트를 전문적으로 맡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만약 사단급에 근무한다. 그러면 10,000명 정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SK 본사에서 본사 SK 직원들 10,000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본사 직원 그런 부분들을 모를 가능성도 크고, 뭐 SK 본사 거기 가려면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엄청난 노력을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업무적인 지식이나 능력을 군대 내에서 짧게 배울 수 있다는 거죠.